네, 저는 현금 비중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맞췄다고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계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 포함입니다. 저도 불확실성에 대해서 진짜 다시 보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육아하면 주식하는 소은파파입니다. 유가가 90달러를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잠깐 찍고 내려온 거긴 하지만 거의 92.44까지 갔거든요. 이게 며칠 전만 해도 얼마였냐면 이게 며칠 전만 해도 60달러 선에서 놀고 있었어요. 65달러 정도? 거기서 일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한 5거래 정도 만에 90까지 간 거니까 유가가 50%가 오른 거예요, 거의. 거시지표가 급변할 때는 분명히 뭔가 안 좋은 게 나온 겁니다. 그게 뭔지 꼭 뉴스로 보지 않아도 이렇게 거시지표가 올라갔다는 거는, 특히 원유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차트는 그 모든 걸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급변하고 있을 때는 이거는 피해가야 될 소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자,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급락을 겪고 몇 번의 어떤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그림을 여러 번 만들었거든요. 먼저 보시면은 지금 4천 정도 수준, 여기 4천선 보여드릴게요. 일봉인데 여기서도 이번에 하락과 같은 큰 음봉이 두 번 연속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그 이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까지 나타낼 정도로 시장이 약했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지만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보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 여러분들 쉽지 않거든요. 차트적으로 이거 매도 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때 이슈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왔고요. 고점을 연결한 선을 뚫었으니까 다시 추세를 회복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검은색 선을 다시 지지하고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점을 여기 연결해 보면 여기까지 찍고 다시 저점을 지켰잖아요. 올라온 거에 50% 지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여기 정도에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여긴 좀 불안하죠? 아주 신중한 투자자라면 고점 여기가 그럼 지지선이구나, 4200선을 넘어갈 때 다시 매수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을 거고,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 요 정도까지 보시고 거래량 보시면서 이렇게 뜰 때 여기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거죠. 이런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한 3일 전부터 5일 전부터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하락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나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었나요? 이때 메모리 가격 오른다고 추가 매수한다는 전문가도 되게 많았습니다. 3프로에도 많았고 많은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또 여기 한 3000 정도, 여기 지수대에서 여기 지수가 올라오면서 조방원이 왔고요. 그 다음엔 조방원이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조방원이 주도주였는데 주도주가 약간 주춤하면서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이는 건가? 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걱정과는 다릅니다. 이때 했던 걱정은 코스피가 오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을지 모르고 어디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유전이 굉장히 심하게 훼손된다 이러면 원유 생산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줘도 원유를 구해올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움직이는 거죠. 원유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전에 이렇게 흔들린 적이 있었나요? 이게 작년 지금 6월, 5월까지 지금 넘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처럼 흔들린 적은 잘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트가 커 보이실 텐데 55에서 70달러 선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동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여기서 빵 쳤고, 이때까지만 해도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유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하네요. 하지만 불확실성은 확인하고 가십시오 정도로 얘기했다면, 이거는 시장이 진짜 안 좋은 거야 라는 걸 전부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데서는 막 150달러, 130달러 질러요. 그러면 지금 유가가 지금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60달러에 지금 2배 반이 넘잖아요. 150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 그렇다고 주식을 저는 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승리하는 방법은 장기 투자라고 믿기 때문에 아예 주식을
제로로 만들고, 그럼 그 현금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뭐 채권 금 투자해요? 코인 투자해요? 더 어려워요, 그런 데가. 제가 보기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주식은 기업 정보가 뉴스나 애널 보고서나 유튜브나 얼마 전에도 어떻게 정보를 뭐 많이 얻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investing.com의 원유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원유가 급변할 때는 매크로적으로 큰 이슈가 생긴 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 단기로 갈 거냐 장기로 갈 거냐, 그 이슈입니다. 그건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 불확실성이 그리고 점점 더 장기화되는 쪽으로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트럼프가 단기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너 왜 거기에 뭐 반대로 탈락을 해? 하지만 트럼프도 원유 가격 상승 막지 못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을 반드시 잡을 거라고 뉴스 기사나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잡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도 지난 금요일 날에 한 1.2% 정도 S&P 500이 빠졌는데, 종목별로 보면 막 엔비디아 3% 빠지고, 아무튼 여러모로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매우 크게 변동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주식 비중을 막 늘리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코스피 이야기를 해보면요,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모든 주식은 오를 때 있고 내릴 때 있고, 또 내릴 때 있으면 오를 때 있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올라온 만큼 차익 실현 매도가 강한 거고, 지금 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주식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수익이 얼마 안 나셨을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 한다고 여기 2000대부터 사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지수가 거의 2배, 2.5배 까지 온 거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막 5배, 10배씩 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팔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나왔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하필이면 한국에 수입해오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엄청나게 있고, 그 다음에 디램 가격이 더 이상 이전처럼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 좋은 거 이제 저희 동네 할머니도 다 알고 계십니다.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가 2,400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를 때는 좋아? 알겠어. 막 100조 벌어. 그러면은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130조 번다는 그런 애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주, 한 달 있으면은 또 160조 번다, 200조 번다. 목표치가 계속 상향돼요. 지금은 200조 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럼 300조, 400조로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이 오를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다가 실제로 그 실적이 매우 좋다는 게 확인되면서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 다시 그걸로 또 주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기대에 의해 상승하고 실적에 의해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주식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대응 불가. 일단 내일 월요일날 장 열리면 이 전저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봐야 됩니다. 개파락을 할 수밖에 없고, 원유가 이렇게 올랐는데 상승하는 건 좀 쉽지 않고요. 저는 상승 나오면은 반드시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아마 개파락 출발할 거고,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제가 요 차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때가 3월 3일입니다. 맨 처음에 전쟁 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원유 가격 급등하고, 그 다음 거래일입니다. 요게 2월 27일, 요게 3월 3일 거래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차트에서. 첫 번째, 시가에서 개파락하고 나서 다시 이 시가를 돌파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시가는 중요한 지지 혹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요. 이때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여기서 빌빌대는 거 보이시죠? 저항선 돌파 못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매도 자리고, 두 번째는 이전의 저점을 돌파하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 매도 자리다. 첫 번째, 두 번째 매도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 정도에서 거래를 해보실 수 있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부터 비중 조절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그렇게 모험을 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그때 결과적으로 시장이 쫙 빠져버렸고, 이때 매도하신 분들이 승자가 됐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에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다시 반등을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속절없이 빠져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내일의 흐름에서도, 내일이 이제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지금 촬영일이 3월 8일이고요. 그래서 내일 장이 열리면 개파락 출발할 거고, 그 강도를 보셔야 됩니다. 개파락을 하면 반드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거래량 실리면서 시초가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만약에 시초가에서 못 밀리면 떨어질 거고요. 떨어질 때 이 전저점을, 일봉상의 전저점을
깨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한번 대볼게요. 잠시만, 얼마였지? 저가가 5,050입니다. 요 라인이. 5,050을 만약에 깨면서 4,900, 4,800포인트 갈 거냐. 제 생각에 거기까지 가는 건 조금 과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애널 보고서들도 보면 원유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코스피 기업들한테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또 어떤 애널리스트 뭐 유튜버 분들은 이거 봐, 이 X관 놈들 좋은 리포트 내면서 자기들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이 막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이런데 다 막 코스피 7,000 얘기하고 7,500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외국이 막 몇 조씩 던지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리포트는 좀 신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는 리포트에 또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지만 후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좋다 할 때 안 사고, 저희가 삼성전자 15만원 넘었을 때 20만원 왔을 때 사고, SK 하이닉스 막 90만원 사게 되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무조건 이제 배척하는 것은 저는 좋지 못한 태도라고 보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내일 개파락해서, 내일 개파락을 할 때 두 가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초가에서 지지가 나타나느냐 저항이 나타나느냐 보셔야 돼요. 만약에 시초가에서 돌파해주고 시초가를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양봉을 내면서 이 박스권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을 낸다. 그러면 조금 용기 있게 트레이딩을 해보셔도 되고,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이미 현금을 50% 확보했는데 더 주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어쨌든 전쟁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차트가 확실한 추세 회복을 나타낼 때까지는 기다리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현금 비중을 못 맞추셨으면 내일 맞추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만약에 전저점 이탈하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전저점까지 갈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내려가시면은 대응이 매우 힘들어요.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고 주식 100%야? 근데 내일 개파락했어? 그러면 막 5,100에서 시작해. 근데 장 보고 있는데 막 하루 종일 밀려가지고 막 4,900, 4,800까지 가. 그 상태에서 팔아? 못 팔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6,300을 맛봤는데 4,800에 팔아요? 그래서 내일은 시초가를 무너뜨리고 전저점 이탈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늦었지만 그때라도 조금 비중을 덜어내셔야 된다.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미리 현금 비중을 안 한 잘못이에요, 그거는. 요 앞에서의 트레이딩을 분명히 제가 영상 올려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너무 조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전의 영상도 제가 뭐 카드 이거 띄우는 거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해보고요. 제 채널 오시면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놨으니까, 이런 트레이딩이나 이런 게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하락장에서 빛을 발하거든요. 상승장에서는 어디 사도 먹어요, 사실은. 뭐 이런데 이제 약간 조정 있는 구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다 개미 투자자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발 내일 큰 하락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이게 박스권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한 5,200, 300 정도에서 좀 하락을 맞지 않을까. 그래도 한 3, 4% 정도 하락? 이렇게 예상은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상을 해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시황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은 계속 하셔야 시장을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상은 하시되 매매는 예측 아닌 대응을 통해서 매매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구독자가 이제 좀 100명이 넘어가지고 저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관심 종목 리스트를 나름대로 구독자 100명 이벤트로 드려볼까 합니다. 뭐 학과 채널에 구독자 100명 됐다고 관심 종목을 벌써 뿌리나, 관심 종목 관심 없어 하실 수도 아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낮고 소소하지만 저보다 또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성투하시고, 지금 하락장인데 진짜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텐데, 주식 비중 100%는 얼른 정리를 좀 하십시오. 지금은 현금 비중을 실어야 될 때, 나중에 정고점 뚫고 전쟁 이슈 좀 마무리되고 유가 안정되고 분명히 다시 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추세를 다시 잡을 때. 영상 구독 눌러주시고, 신생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까지 할게요.